한만 젊고 유능한 사법관 한만 가엾은 친구, 오늘이야말로 너의 마지막 날이다. 나의 마지막 방문이기도 하지. 그건 너의 결정에 달린 일이지만. 한만원, 이제 와서 어린 선의의 사진을 들여다보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넌 그 사진을 볼 자격도 없어. 공소시효는 오늘로써 이미 지났다. 마침내 넌 약속을 어겼어. 비겁자, 배신자. 약속대로 너의 목숨을 내놓는 일뿐이야. 이건 어쩔 수 없는 너의 운명이야. 약속을 지키게. 자, 어서. 아니야. 자, 어서 책상 속에 있는 수면제를 꺼내게. 그리고 미련 없이 단숨에 먹어버리는 거야. 자, 어서. 안 돼. 안 돼.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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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얘는 참. 여보, 내려가서 주무세요. 아, 여보. 아이 참. 아니. 여보, 정신 차리세요, 여보. 정산대! 아이고, 내 자식이 그렇게 죽다니. 그 애가 자살을 했다니 믿어지지가 않는다. 그 애가 뭐가 부족해서 죽는단 말이에요. 아, 그만 좀 해주지 못해. 글쎄, 영감, 생각 좀 해보. 그 애가 지위가 없어, 학식이 없어, 재산이 없어, 꽃 같은 지댕내가 없어.
뭐가 답답해서 지 목숨을 지가 끊는단 말이에요. 누가 죽인 게 틀림없어요. 참 이 사람이 정말. 아이고 몹쓸 꿈이라면 깨났으면 자, 어떻게 됐습니까, 서장님? 자, 이제 앉으시죠. 자살로 판명이 내렸습니다.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전혀 없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아 한 선생님은 자살하신 게 틀림없는 걸로. 그럴 리가 없어요. 내 자식이 자살을 할 리 없어요. 다시 한 번만 조사해 보세요. 사부인, 그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한군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철저한 수사의 결과도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가 뒤늦게나마 현장에 있질 않았습니까? 한군은 자살을 한 겁니다. 자살을 했다면 자살을 할 이유가 있을 게 아닙니까? 그래, 너도 정말 모르느냐? 모르겠어요. 그이가 왜 그렇게 죽어야만 했는지 저 역시 짐작조차 할 수가 없어. 여보, 당신은 왜 떠나가셨나요? 아니, 왜 저를 버리셨어요? 당신은 절 사랑한다고 하셨잖아요. 전 당신을 이해할 수가 없어졌어요. 이 세상에 절 버리고 갈 만큼 절박하고 중요한 일이 있었나요? 그것이 뭐죠? 당신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요? 하지만 전 당신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확인해야겠어요. 그렇지 않고는 전 살 용기가 나지 않아요. 당신의 사인을 꼭 밝히겠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보. 이게 누굴까? 꽤 오래된 사진인데
그렇다면 이 소녀는 지금쯤 이 책에서 나온 걸 보면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 사진을 보고 계셨다는 얘긴데 그이와 어떤 관계일까? 그렇다면 혹시 그의 죽음과 연관이? 네, 알겠습니다. 아유, 이거 죄송합니다. 나가서 차 드시죠. 아니요, 여기가 좋아요. 바쁘신가 본데 제가... 원 별 말씀을.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궁금하군요. 말씀하시죠. 전 우리 그이의 그런 죽음이 도대체 납득이 안 가요. 왜 그렇게 죽어야만 했는지 그 원인을 몰라서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로 견딜 수가 없어요. 네. 그런대로 그이는 부족한 게 없었죠. 젊고 유능하고 전도가 밝은 사법관이었어요. 지식과 빛나는 학력이 있었어요. 경제력도 있었어요. 자기 자신이 선택해서 이룬 가정도 있었어요. 그이와 저와의 생활은 만족했어요. 그래요. 그이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이는 스스로 생명을 끊었어요. 장 선생님은 그의 가장 가까운 친구세요. 장 선생님은 제가 모르는 그의 죽음에 대해 짐작되시는 일이 조금도 없으신가요? 글쎄요. 제 감정이나 자존심 같은 걸 생각하셔서 말씀 못 하실 건 없어요. 전 어떤 말씀을 하셔도 혼란이나 동요는 느끼지 않습니다. 저 역시 한군 죽음에 대한 의혹 가지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그렇게 생을 끝마치려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어요. 정말로 알 수 없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 다시 한번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저 그에게 말해요. 그에게 숨겨진 생활 같은 게 없었나요? 숨겨진 생활이라뇨? 말하자면 숨겨놓은 여자가 있었다든가. 부탁해요.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부인, 한군이 진실로 사랑한 사람 부인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건 부인께서 더 잘 아실 테죠. 이게 누굽니까? 그 소녀는 아마 지금쯤 20대의 여인이 되어 어딘가에 살고 있을 거예요. 그이와 이제는 성장한 그 소녀와 만나는 걸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는데요. 도대체 이 사진 어디서 나셨습니까? 그이가 죽기 직전까지 보고 있던 사진이에요. 네? 그 사진 속의 소녀는 그의 죽음과 연관이 있는 게 확실해요. 그 소녀가 누구인가를 알아내기만 한다면 그의 죽음에 대한 의혹도 풀릴 거예요. 그 소녀는 누굴까요? 글쎄요. 시골이 배경인 것으로 봐서 한군의 고향 소녀 아닐까요?
선이라뇨? 우리 이웃에 살던 윤서방의 딸이지. 틀림없는 선이야. 세상에, 이 사진이 생뚱맞게 어디서 나왔냐 그래? 혹시 우리 마누니가? 네, 그의 서재에 있었어요, 어머니. 이 사진을 지금껏 간직하고 있었던 게로구나. 하긴 앞뒷집에 살면서 마누니하고 선이는 오누이처럼 지냈단다. 거기. 그래. 우씨. 야, 많이 잡았는데? 조심해서 올라와. 네. 으이씨. 으쌰. 안녕하세요. 오냐? 음료가 또 맛있는 거 사왔어요? 그럼. 그래서 아빠가 여기까지 나왔지. 와, 신난다. 자, 빵이다. 와, 신난다. 우리 아빠가 최고야. 뭔 녀석. 자, 그리고 이건 내가 그렇게까지 조르던 동화책이다. 와, 신난다. 마는 오빠, 우리 언니만 가자. 가서 같이 봐. 아 그래. 얘 마누나, 저 이리 오너라. 내게도 줄 선물을 사왔다. 저도요? 그럼. 자, 동화책. 이야. 고맙습니다. 빨리 가자. 고맙습니다. 그래. 고맙습니다. 너 싸우지 말고 놀아야 한다. 네. 그의 아버지도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었지. 그 선이라는 여자 말이에요, 어머니. 지금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아세요? 어이구, 내가 그걸 어찌하노. 그 애가 이 고향을 떠난 지 그럭저럭 한 14, 15년은 됐을 거라 아마. 이곳을 떠났어요? 그랬단다. 이 마을을 그렇게 떠난 후 선인의 소식은 통 들을 수가 없었어. 서울에 있다는 풍문이 돌기는 했지만 아이고, 참 안 됐어. 안 되다뇨. 참하게 살던 선인애가 생벼락을 맞았지. 벼락해야 그런 벼락이 또 어디 있겠냐. 그때만 해도 한 14, 15년 전이었으니까 가까운 읍에서 택시 한 대만 들어와도 시끌벅글한 얘기가 될 만큼 궁한 천이었지. 그런데 그해 여름에 온통 마을이 뒤집히는 끔찍한 일이 생겼지 뭐냐. 아주머니, 아유 큰일 났어요. 큰일이라니? 아유, 저 선희 아버지가요. 선이 아버지가 왜? 무슨 일이 생겼나? 아유 이게 아니 무슨 일이요? 아 무슨 일이냐니까? 또 돌아가셨어요. 뭐요? 돌아가시다니? 저 비싼 소나무에 목을 매시고. 뭐야? 아유, 아주머니, 아유 정신 차리세요. 아주머니, 아이고 이게, 말없이 집을 나가서 소식이 없어. 이제나 저제나 돌아오지. 눈까지 기다렸더니만. 아이고 영감. 아이고 영감. 세상에 윤서방이 목을 매 죽다니. 아, 땅이 없나 집이 없나 부부금 신람 달리 좋았는데 목을 매 죽다니. 그러게 말이에요. 모질고 독한 사람이나 그런 짓을 하는데 선희 아버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짓을? 저 사람이 그렇게 죽을 줄 누가 알았나. 상황을 보니 여러 날이 된 것 같아요. 예, 집 나간 지 보름이나 된답니다요. 그 지게꼬리로 목을 맸다며?
그 지혜꼬리는 누구네 거요? 이게 윤서방네 건데요. 그려. 저희 집 지혜꼬리로 목을 맨 걸 보니 자살한 게 틀림없구만 그려. 그런가 봅니다. 나하군 좋은 사이는 아니었지만 좌우지간 안 됐구만 그려. 울지 마, 선이야. 너무 슬퍼하지 마. 울지 마, 선이야. 아빠. 선이야. 이상하다. 너네 아버지 저기서 죽었는데 또 산에 가서 몸에 죽었다. 2번 죽었다. 바보 천치 같은 자식. 저리 가지 못해. 하늘같이 받들던 남편이 험하게 세상을 버리자 이 동네에 사는 게 싫어졌는지 그 이듬해 봄에 가산을 정리해서 여길 뜨더구나. 이상하네요. 이상하다니? 뭐가 이상하다는 게냐? 그앤 죽기 직전까지 이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뭐야? 철없을 때 오은의처럼 지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 사진을 15, 16년 동안이나 간직하고 있었다니 이상해요. 그뿐만이 아니죠. 그앤 죽어가면서까지 이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난 뭐가 뭔지 통 모르겠다. 전 그 애가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의문투성이에요. 어머님, 이왕 말씀이 나온 김에 그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해 주세요. 도무지 뭘 더 얘기해달라는 건지. 만원이는 내 자식이라서가 아니라 다른 아이들보다 착하고 정직하고 공부도 잘했어. 그리고 우스개 얘기도 잘해서 마시론 이웃 사람들을 곧잘 웃겼지. 그러던 애가 윤서방이 죽은 후엔 얼굴에 웃음기까지 사라졌지 뭐냐. 그러던 어느 날이든가 아버지, 저 말이에요. 뭐냐? 선이 아버지가 소나무에 목을 맸다는 지게꼬리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선인의 지게꼬리를 황부잣집 아들이 가지고 있는 걸 제가 봤어요. 뭐야? 황부자네 아들이 선인의 지게꼬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네, 정말이에요. 제가 분명히 보았어요. 아니, 치영이 아저씨 아니세요? 넌 누구라고? 만원이구나. 어디 가냐? 우리 어머니가 삶은 옥수수를 선인애한테 갖다 주라고 해서 가는 길이에요. 그래? 어서 가봐라.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어서 가라. 빈이란다 그래. 황부잣집 큰아들이 선인의 지게꼬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 지게꼬리로 선이 아버지가 목을 매셨을까요? 이따지지 못해? 공부하는 녀석이 공부는 않고 왜 쓸데없는 생각을 해? 조그만 놈이 못하는 소리가 없네 그래. 그따위 소리 또 다시 입 밖에 내기만 해봐. 집에서 내쫓을 테니까. 아이고,
아이고 그만한 일에 웬 역정을 부리내시오. 아 시끄러워. 아무리 철없는 녀석이라도 그렇지. 잘 알지도 못하는 얘기를 쓸데없이 해서 황부자댁 비위를 상하게 하면 우린 어떡할 거야? 그 댁에 땅을 붙여먹고 사는 것도 몰라? 너 인수가 또 그딴 소리 짓거릴 거야? 에? 아니요. 어서 나가봐. 아유. 그 후로 만운인 더욱 침울한 아이가 되었어. 선인행가 서울로 떠나버린 후론 더욱 말이 없어지고 밥도 잘 안 먹었어. 언젠가 이런 일도 있었단다. 아니 마누나, 걔서 뭐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너 혼자서? 어서 집에 가서 밥이나 먹자. 배가 고프지도 않어? 선희 아버지를 죽였다고 잡혀간 황부자가 검찰청에서 풀려났다면서요? 그랬다는구나. 어떻게 풀려났대요? 의심스러운 점은 많은데 죽였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어서 풀려나왔다는구나. 에이구 이 녀석아, 그나저나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법에서 어련히 알아서 하려고 어린 네가 참견이야 참견이. 어서 집에 가서 저녁이나 먹어야지. 자 가자. 어머니. 무슨 또 엉뚱한 소리를 하려고 그래? 저 말이에요. 어젯밤에 이상한 꿈을 꿨어요. 꿈? 미안해요 아저씨. 만약 저한테 힘만 있었더라면 아저씨의 원통한 죽음을 절대로 그냥 보아넘기지 않았을 겁니다. 내 마음이 고맙구나. 이미 끝난 이승의 일에 이토록 연연해서는 안 되지만 하도 원통해서. 마누나, 힘만 있다면 나처럼 약하고 힘없는 이 억울함을 보아 넘기지 않겠다고 한 말이 참말이야. 네. 그럼 돼. 내 힘껏 내 뒤를 도와주마. 이승의 일에 간섭한 죄로 어떠한 어파가 미치더라도 너를 힘있는 인간으로 만들어 보겠다. 물론 너도 네 몫의 수고는 해야 할 테지만 단 한 가지, 만약 나와의 약속을 어기면 넌 죽을 각오를 해야 해. 그래도 좋으냐? 네, 좋아요. 좋아. 우린 틀림없이 약속하는 거야. 마누나, 정말 고맙다. 꿈 얘기를 하고 난 후에 그의 팔자가 바뀌어졌지. 팔자가 바뀌다뇨? 그 애가 서울 가서 공부할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냐? 그때만 해도 우리 살림이 어려웠단다. 황부자네 땅을 얻어서 죽어라고 농사를 지었지만 입지닥거리나 했지. 그의 공부시킬 형편이 못 됐었어. 그런데 그의 삼촌이 나타난 거야. 해방 전 일본에 끌려가 죽은 줄만 알았던 삼촌이 돈 많은 제일교포가 돼서 고향에 왔지 뭐냐. 삼촌이 하나밖에 없는 장조카를 놀려서 해야 되겠느냐고 하면서 서울 유학을 보냈단다. 그래서 그 애가 공부를 하게 되고 입신 출세를 하게 된 셈이지. 내 정신 좀 봐. 나가 배고프겠다. 응?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앉아 계세요.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라.
꿈속에서 죽은 사람과 약속을 하고 그 뒤에 뜻밖의 행운이 뒤따랐고 그리고는 알 수 없는 그의 죽음. 모르겠어. 뭐가 뭔지 모르겠어. 여보, 이 사진을 봐. 우리는 너무나 어울리는 한 쌍이야. 햇살과 잎사귀, 흙과 뿌리, 그렇게 말이야. 안 그래, 지원이? 할 수만 있다면은 난 당신을 조그만 개미로 만들어서 내 셔츠 속에 넣어 늘 함께 있겠어. 여보, 우리 말이야. 두 마리의 작은 짐승이 깃털을 부비며 살아가듯이 그렇게 오래오래 살아야 돼. 아니, 지금이라도 당장 무인도의 숲속으로 둘이 들어가서 살까? 응? 당신은 어떤 사람이에요? 뭐 때문에 그렇게 죽어야 했어요? 왜요? 내게 들려준 당신의 얘기는 전부 거짓이었나요? 아니죠. 그렇지 않죠. 그런데 선이라는 여자의 사진은 뭐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간직하고 있었죠. 선이라는 여자, 그 여자는 어떻게 성장하여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당신 그 여자 만났죠? 아니야, 만났어요. 당신 틀림없이 만났어요. 그 여자야. 그 여자가 선이라는 여자임에 틀림없어. 여자의 육감은 정확하다고 했지. 오랜만입니다. 바쁘실 텐데 여기까지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 참 좋군요. 오랜만에 이런 데 나와 보니까. 전에 이곳에서 그이를 자주 만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나자고 하셨군요. 네. 변한 것은 없는데 그이는 가버렸군요. 사진 속의 시골 소녀 누군지 알아보셨습니까? 네. 그의 어릴 적 친구였어요. 아, 그래요? 그 소녀는 고향을 떠난 지 오래됐더군요. 아무도 그 소녀가 어떻게 성장하여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있는 사람은 오직 그의 한 사람뿐이었어요. 지원 씨는 한군이 그 시골 소녀와 계속 만났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어떻게 그런 단정을 하십니까? 그의 49제 때, 그때는 잘 몰랐지만 그 선이란 여자는 그의 명복을 빌기 위해 절에 왔었어요. 그런데 그 사실 어떻게 아셨습니까? 법당에서 제를 올리고 있는데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시선을 느꼈어요. 뒤를 돌아다 봤죠. 거기 검은 옷을 입은 여인이 절 지켜보고 있었어요. 사진 속의 시골 소녀는 누구나 매력을 느낄 만큼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신돼 있더군요. 그인 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게 틀림없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그 여자는 그의 49제 때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전 그의 도련한 죽음에 대한 의혹을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의혹을 남겨둬요? 그이가 왜 그렇게 죽어야 했는가를 알아보려던 걸 단념했어요. 제가
그의 죽음에 대한 의혹을 풀어보려고 했던 것은 저를 버리고 간 그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서였어요. 그런데 자신이 없어졌어요. 진실을 아는 게 무서워졌어요. 그의 숨겨져 있던 모습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요. 그건 한군에 대한 모독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한군 죽음에 대한 의혹 풀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우린 모르고 있지만은 한군이 생명을 포기했을 때는 그만한 동기가 있었을 겁니다. 그 진이 모르고 막연한 추측으로 어떤 단정 내린다면은 한군이 너무 불쌍해져요. 지원 씨의 심정 이해가 갑니다마는 한군을 신뢰한다는 뜻에서 어려우시겠지만은 의혹 푸셔야 해요. 의의가 있는 일입니다. 저도 힘이 될 수만 있다면은 힘껏 돕겠습니다. 그건 뭐냐? 그의 양복 주머니와 책상 서랍에서 나온 성냥이에요. 네가 한서방의 죽음에 의혹을 갖고 그걸 알아보려는 네 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만 그만 덮어두거라. 이제 와서 그 사실을 알아봤자 네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 사실을 아는 것보다 모르고 지내는 쪽이 많은 경우 더 편할 때가 있다. 하지만 전 알아야 해요. 그 사람은 제가 선택을 했어요. 전 그이가 자랑스러웠어요. 그이에 관한 것이라면 뭐든지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데 그의 도련한 죽음은 제 자부심을 뿌리채 흔들어 놨어요. 전 그에 관해 아는 것이 없었어요. 그의 죽음이 그걸 알게 해줬어요. 여자가 함께 사는 남자에 관해서 그렇게 모르고 지내다니. 모르고 지내다니. 모르고. 아버지는 제 이런 심정 이해 못 하시겠어요? 어서 오세요. 이은선이 씨, 그렇죠? 네. 내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네. 한 선생님 부인이시죠? 그래요. 앉으세요. 네. 내게 얘기할 시간을 좀 내주실 수 있겠어요?
낼 수 있어요. 마침 손님도 안 계시니까요. 고맙습니다. 마실 것 좀 드릴까요? 그래요. 파인 지수가 좋겠군요. 그러죠. 드세요. 고맙습니다. 어떻게 여길 알고 찾아오셨나요? 글쎄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선희 씨에게 묻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우리 집 그이에 관해서 알고 싶어서요. 그이의 죽음은 너무나 도련한 것이라서 의욕투성이해요. 왜 그렇게 세상을 버려야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인 죽기 직전까지 낡고 바른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어린 시절에 선희 씨의 사진이었죠. 난 선희 씨라면 그이가 그렇게 죽어야만 했던 동기랄까, 그런 걸 아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찾아다녔어요. 쉽게 말하겠어요. 그이와 선희 씨는 어떤 관계였나요? 내 당돌한 질문이 불쾌했다면 용서해 주세요. 아니에요. 한 선생님과 전 오누이처럼 자랐어요. 제가 11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자살이라고들 하고 타살이라고들 했어요. 그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어머니는 절 데리고 고향을 떠났어요. 아버지의 죽음은 어머니에게 큰 충격이셨던가 봐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병을 앓게 되고 고향을 떠난 후 2년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저는 길가의 돌멩이처럼 이리 채우고 저리 채우며 살아왔어요. 3년 전이었어요. 뜻밖이었어요. 고궁에 산책을 갔다가 우연히 한 선생님을 만났어요. 참 반갑더군요. 우린 서로 잘 몰라볼 정도로 변했어요. 만원 오빤 대학교 졸업반이더군요. 그땐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 얘기 외엔 별 긴 얘기 없이 헤어졌습니다. 주스 한 잔 더 하시겠어요? 아니에요. 그 후 그 일 언제 또 만나셨나요? 이상하게도 서로 바빴는지 잘 만나지 못했어요. 한 선생님을 그렇게 배운 지 1년 후일 거예요. 한 선생님이 절 찾아오셨어요. 선희, 축배를 들자. 무슨 일이에요? 합격했어. 네? 고향을 떠난 지 꼭 10년 만에 목적을 이뤘어. 기뻐요. 꿈만 같아요. 그 어려운 사법시험에 합격하시다니요. 이제 만원 오빤 사법관이 되는 거군요. 선희 아버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 노력이 내 오늘을 만들어줬어. 축하해요. 진실로 축하해요. 난 선희 아버님과의 약속을 꼭 이행할 거야.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15년이야. 시간은 충분해. 선희 아버님의 원한을 풀고야 말겠어. 그때 만원 오빤 상당히 흥분해 있었어요. 그리고는 옛 사건을 끄집어내 자기 주장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당시 저희 고향 마을 사정을 잘 아시나요? 네.
조금. 당시 황부자 집과 우리 집은 견원지간이었어요. 대지주요 선주요 돈놀이를 하던 황부자라는 사람은 그야말로 마을의 폭군과도 같았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고 그의 앞에 머리를 숙였죠. 그러나 저희 아버님은 달랐어요. 고개를 숙이기는커녕 그의 비리를 공박하기도 했죠. 가뭄 때 물싸움이라든지 하여튼 사사건건 서로 다퉜죠. 그래서 당시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황부자 소행이라는 소문이 쉬쉬하고 돌아다녔어요. 당시 그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때 농막집 막내 아이가 있었어요. 백치아이인데 살인 현장을 봤다는 거예요. 뭘 잘했다고 졌대 이놈아. 아이 그 잘못이마. 내가 뭘 잘했대 이놈아. 이 이놈아. 영감님도 그래요. 말이 됩니까 이게? 놔요 이거. 그래서 황부자와 막내라는 백치아이도 조사를 받긴 받았어요. 하지만 검찰청까지 넘어간 황부자는 한 달 만에 무혐의로 풀려났어요. 결정적인 물증을 찾아내지 못한 데다가 증언도 성립되지 못했기 때문에 풀려나왔다는 거예요. 농막집 막내의 증언은 백치에다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정신분열증 증상이 있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또 검시관의 의견은 워낙 부패가 심해 흉기에 의한 상처를 가려낼 수 없는 데다가 직접적인 사인은 질식이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의 죽음은 자살이라는 단정을 내리게 된 거죠. 그 결정적인 이유의 한 가지는 저희 아버님이 목을 맨 지게꼬리가 우리 집 것이었다는 거였어요. 전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황부자가 무혐의로 풀려나자 돼지를 잡고 도가의 술을 퍼날라 마을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었죠. 그 인색한 황부자가 쌀 10가마를 동네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빚 이자를 깎아주고 품삯을 올려주기도 했어요. 엄마는 그런 일련의 일들을 보는 게 괴로워 그것을 떠났던 거예요. 그랬었군요. 어쨌든 많은 오빤 황부자가 범인임을 확신했어요. 괭이로 저희 아버님을 살해한 다음 보리집가리에 숨겨두었다가 저희 집에서 황부자 아들이 지게꼬리를 훔쳐 아버지의 죽음을 자살로 위장한 거예요. 황부자 아들이 저희 집 지게꼬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마눈 오빠가 직접 봤다는 거예요. 그 얘긴 제 시어머님께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로부터 1년 후에 또 찾아오셨어요. 그전엔 만난 일이 없었던가요? 네, 종무 소식이었어요. 하여튼 느닷없이 나타나서 꿈 얘기를 하시는 거였어요. 꿈 얘기요? 여보게 마누니, 자넨 벌써 도회적인 안락에 빠졌단 말인가? 어찌 나와의 약속을 이행하려 하지 않는가? 선희 아버지, 왜 제가 약속을 안 지키겠습니까? 조금 기다리세요. 시간은 충분합니다.
공소시효까지는 아직도 2년이나 남았습니다. 여보게, 시간이란 빠른 걸세. 시간만 믿다간 낭패를 보는 수가 있어. 걱정하지 마세요, 선희 아버지. 절 믿으세요. 전 기필코 약속을 지킬 겁니다. 그렇게 보채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채는 게 아닐세. 저도 이제 결혼을 해야죠. 안정된 위치를 찾아야죠. 할 일이 많습니다. 더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 많단 말입니다. 우리의 약속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단 말인가? 전 지금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우리의 약속이 더 중요하네. 제 사랑이 더 중요합니다. 제 생활도 그렇고요. 알았네. 하여튼 우리의 약속 이행을 서둘러 주기 바라네. 너무 약속하지 마세요. 어쨌든 내 가끔 들리게. 몇 주에 한 번씩은 그런 악몽에 시달린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자기는 꼭 약속을 지킬 거라고요. 저하고 만나고 있을 때의 모양이군요. 하지만 전 전혀 그런 어두운 면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워낙 속이 깊으신 분이니까요. 전 문득 만운 오빠에게 부담이 되는 것 같아 약속 같은 건 다 잊으라고 했어요. 다 지난 일이라고요. 오빠 자신을 위해서 사시라고 했어요. 하지만 오빠는 그럴 수는 없다고 했어요. 아버님과의 약속도 약속이지만 이건 내 문제라고요. 내 문제라뇨? 착하고 진실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많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평안하고 안온하게 살아간다는 걸 그대로 보아 넘긴다는 걸 자기로서는 용납할 수 없다고요. 그 후는 어떻게 됐나요? 그 후론 한 선생님을 뵙지 못했습니다. 우연하게 만운 오빠를 알고 있는 술손님을 통해 오빠의 불행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49제 때 멀리서나마 만운 오빠의 명복을 빌고 싶어 산사에 갔어요. 그때 부인을 처음 뵀어요. 자살이라니 저 역시 믿을 수가 없군요. 부인, 한 선생님과 저 사이에 있었던 일은 숨김없이 말씀드렸어요. 제 사진 얘기를 빼놓았군요. 그 사진을 어떻게 한 선생님이 갖고 계신지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드린 적이 없으니까요. 짐작하건대 우리가 고향을 떠날 때 모르고 떨어뜨렸던 것을 한 선생님이 주워 갖고 계신 게 아니었을까요? 그런지도 모르겠군요. 선희 씨를 만나 그에 대한 많은 얘기를 들었어도 그의 죽음에 대한 의혹은 그대로 남는군요. 그 여자와 당신이 아무 관계가 없었다는 것이 밝혀지니까 당신의 죽음이 점점 미궁으로 빠지는군요. 여보, 당신 왜 제게서 떠나셨나요? 네, 여보. 여보세요? 네. 아, 저예요. 안녕하세요.
네? 전 지금이라도 그쪽으로 나갈 수 있어요. 알았어요. 그럼 그리로 나가죠. 제가 잊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이 얘기가 한군 죽음에 대한 의혹이 풀리는데 도움이 될는지 안 될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무슨 얘긴데요? 한군이 지방으로 발령이 나던 그 무렵이었습니다. 어딘지 머생가 쫓기는 듯한 모습으로 절 찾아왔어요. 술이 마시고 싶다고 하더군요. 무슨 일 있었냐? 왜? 전에 없이 초조하고 불안해 보여. 아니, 왜 그렇게 마셔? 정말 무슨 일 있는 거야? 나 어떡하면 좋지? 뭘? 나 지방으로 내려갈 거야. 왜? 넌 서울에서 근무하게 될 거라고 말했잖아. 여건이 변했니? 문제는 내게 있어. 문제라니? 옛날에 비명 횡사한 어떤 영감의 망령과 약속을 했어. 무슨 얘기야? 망령하고 약속을 했다니. 난 지긋지긋해. 이젠 그 약속에서 벗어나고 싶어. 무슨 약속인데 그래? 그건 내 자신에게 한 약속이기도 하지. 아니, 도대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나 아닌 또 하나의 내가 날 자꾸 방문한단 말이었어. 그놈은 아주 강압적이고 고압적이지. 난 왜 그놈한테 꼼짝할 수 없는지 몰라. 꾸준히 날 괴롭혀. 한마는 그간 잘 있었나? 자네는 여전히 꿈을 대고 있군. 뭘 그리 주저하나? 어서 고향에 있는 지청으로 내려가지를 않고. 이것 봐. 난 아직 실무에 얻은 애송이에 지나지 않아. 난 이곳에서 더 배워야 돼. 그건 핑계에 지나지 않아. 옛날의 약속이 이제는 귀찮아졌다 이거지. 자네는 지금 신혼의 단꿈에 빠져 있으니까. 그래. 그럼 난 그 행복을 누릴 시간도 자격도 없단 말인가? 나도 인간이야.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 그럼 자네는 윤 영감과의 약속을 깨겠단 말인가? 누가 깨겠다고 했나? 아직도 시간은 충분히 있어. 시간은 인정사정 없이 흐르는 법이야. 시간이란 충분하다고 생각할 때 이미 부족한 때가 많지. 자네식으로 한다면 시간은 결코 많지가 않아. 제발 너무 보채지 마. 약속은 지켜야지. 글쎄 지킨다니까. 좋아. 그럼 난 물러가겠네. 또 오겠네. 아니야. 또 오지 않아도 되네. 약속을 지킬 때까지는. 그래? 응. 자네 어디 아프구만. 무슨 횡설수설을 하는 거야? 자네 쉬어도 좀 단단히 쉬어야겠다. 마음의 갈등 누구에게나 있어. 자넨 그게 좀 지나친 단계 같다. 강박관념에 쫓기고 있단 말이야. 어디고 가기 싫으면은 이곳에 있어. 그 약속 어떤 것인진 몰라도 안 가면은 되잖아. 자네 양심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나? 양심? 그래, 양심. 인간이 바라는 이상이란 바로 그 양심 속에 있는 게 아닐까? 이봐, 약속하는데 자네 그 약속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알 거 없네. 말해줘도 웃을 테니까. 그 약속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얘기를 하자면 좀 길어요. 그보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있군요. 그때 느닷없이 지방으로 전속되겠다고 마구 보채시는 거예요. 당신 이상한 분이에요. 남들은 다 서울에서 근무하기를 소망하고 있는데 뭐 때문에 자청해서 지방으로 내려가시겠다는 거죠? 지방 하지 말아요. 그곳의 근무는 내 오랜 동안의 열망이었어. 하지만 당신이 가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발령이 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한테 의논하는 거 아니오? 장이루님께서는 법조계의 원로시니까 당신이 내 얘기를 하면서 부탁을 드려봐. 당신은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근무지를 내던지고 남들이 기피하는 그런 곳으로 가려고 들어요. 이유는 단순해. 난 그곳에서 일하고 싶어서 그래. 당신은 가고 싶어서 간다고 해요. 난 뭐죠? 난 그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데요. 마음을 돌리세요. 난 가야 돼. 난 가기 싫단 말이에요. 당신은 정 그곳에 가기 싫으면 서울에 남아 있어요. 나 혼자서 가겠어. 하숙하면 되니까. 뭐라고요? 토요일 오후에 올라왔다가 일요일 밤에 다시 내려가고 그러면 돼. 그렇게 하면서까지 그곳에 갈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그곳에 가서 해야 할 일이 있어. 그 해야 할 일이라는 게 뭐예요? 그토록 갈등을 겪으며 내려간 항구는 그곳에서 어떤 일을 했던가요? 아마 해묵은 살인 사건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해묵은 살인 사건이요? 네.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그인 말씀하셨어요. 그이가 이곳에 근무하시는 동안 무슨 일을 하셨나요? 김석희님은 그이와 함께 근무를 하셨으니까 누구보다도 그이가 어떤 일을 이곳에서 했는지 아시겠죠? 네, 알고 있습니다. 한 검사님을 모시고 있었으니까요. 제겐 그이의 죽음이 너무나 뜻밖이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의문을 풀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온 겁니다. 사모님의 뜻을 이해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많은 참고가 될 거예요. 드세요. 네. 한 검사님께서는 이곳에 내려오셔서 제일 먼저 13, 14년 전에 종결된 사건을 재수사에 착수하셨습니다. 윤삼수 씨의 사건이었나요? 그렇습니다. 사모님께서도 알고 계셨군요. 네, 조금. 그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때도 없던 물증이 10여 년이 훨씬 지난 후 갑자기 나타날 리도 없고, 더군다나 수사의 대상인 황부자라는 위인은 그 사이 그야말로 많은 돈을 벌어 이젠 한 검사님조차도 함부로 손댈 수 없는 거부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검사님은 신중하면서도 끈기 있게 윤 씨의 죽음을 추적했습니다. 옛날의 증인들을 찾아다니셨죠. 모두가 소용없는 일이었어요. 세월은 사람들의 기억을 믿을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이는 어떻게 했나요? 증인은 단 한 사람,
커서도 여전히 백치가 되어 떠도는 농막집 막내뿐이었습니다. 차츰 한 검사님의 낌새를 알아차린 황 부자는 직접 간접으로 한 검사님에게 회유와 압력을 되풀이 했습니다. 그러나 한 검사님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기발한 착상을 생각해내셨죠. 저 사람을 지배하는 것은 극심한 공포와 욕구불만, 특히 억제된 표현 본능인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래 방치해두었지만은 전혀 희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증인은 오직 저 사람뿐인데 저렇고요. 무슨 방법이 없겠습니까? 장담은 못하겠지만 담당하고 있는 그 사건을 사이코 드라마로 구성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이코 드라마요? 네. 저는 평생에 처음으로 기묘한 연극을 한 편 보게 되었어요. 무대는 당시 범행 장소 근처였고 배우를 동원해서 당시 범행을 재현했죠. 왜 그래, 왜 그래? 이거 봐라, 이거 봐. 아이야, 내가 오늘 너를 본좀 내주겠다. 이거 이놈. 이것 봐, 이것 봐. 이것 봐, 저 지게꼬리 갖고 와. 흰소방 지게꼬리, 응? 빨리 갖고 와. 지게꼬리? 응. 지게꼬리. 그 다음은 어떻게 하지? 기어나와. 아직 살아있어. 기어나와 빨리. 아직 살아있다고. 기어나와. 빨리 기어나와. 빨리. 빨리. 아직 살아있다고. 빨리 기어나와. 지게꼬리 빨리 갖고 와. 빨리. 지게꼬리 빨리 가져와. 빨리. 저 지게꼬리로 목을 졸라. 목을 졸라? 목을 졸라. 그래. 저 뒷산으로 끌고 가. 소나무에다 이렇게 해갖고 목을 매달아. 소나무에다가 그래. 옳지. 빨리. 윤서방이 떨어뜨린 담배물 뿌리가 있어야 하는데, 담배물 뿌리가 어디 갔나? 이때인 것 같습니다. 갑시다. 막내야, 어서 말을 해봐. 네 마음대로 어서 얘기를 해봐. 아, 마음대로 얘기를 해보라니까. 실컷 네 마음대로 소리를 쳐봐. 윤서방은 황부자 할배가 죽였다. 그 아들이 괭이로 찢고 목을 졸랐다. 광희하고 물 뿌리는 저기 우물에 넣었다. 괭이하고 담배물 뿌리는 우물에 넣었다. 황부자 할배가 죽였다. 윤서방은
딸매가 죽였다. 참 기막히고 신기한 일이었어요. 결국 증거물들을 따로버렸다는 우물도 비밀리 알아냈죠. 그 우물은 이미 묻어버렸더군요. 정말 신기한 일이로군요. 그 농막집 막내는 당시 어린 나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심한 위협을 그 부모네들과 황부자 식구들한테 받아 종래는 머리가 돌아버렸다는 것도 밝혀졌죠. 그래, 그 뒤는 어떻게 됐나요? 한 검사님은 이튿날 정식으로 수색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왜요? 참 공교로운 일이 생겼어요. 한 검사님은 윤씨 사건 관계의 옛날 소리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왜 그러십니까? 뭔데 그러십니까? 이건 정말 뜻밖이로군. 그때 이 사건의 담당관이 바로 장인어른이라니. 아니, 저희 아버님이 그때 그 사건의 담당 검사셨단 말이에요? 네. 어머나 세상에. 그 길로 한 검사님은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서울로 올라오셨던 한 검사님은 그 다음 날 돌아오셨어요.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사무실에는 한 검사님의 아버님이 오셔서 아드님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때 전 밖에 볼 일이 있어서 자리를 비웠다가 들어왔는데 두 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애비 그 실은 제대로 못했다만 그래도 애비는 애비 아니냐. 날 봐서라도 그 일만은 좀 덮어다고. 마누나 돌아가세요. 마누나 듣기 싫어요. 돌아가세요. 마누나. 그날 밤이었습니다. 평소에 저희들이 가끔 들리는 술집에 들렸었죠. 한 검사님, 웬 술을 이렇게 많이 드십니까? 네? 당신 누구야? 돌아가시오.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이거 필요 없게 됐어요. 아니 이거 황부자집 수색영장 아닙니까? 네? 적당히 처리하시오. 이래 주시오. 한 검사님의 갑작스러운 심경의 변화가 어디서 연유한 것인지 그건 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흐지부지 파묻혀 버렸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2개월 후 한 검사님은 서울 근무의 발령을 받고 이곳을 떠났죠. 네.
전시 사건의 옛 담당 검사가 아버지시라는 걸 알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때 아버지는 그 일 만나셨죠? 만났다. 아버지를 만난 후 그인 재수사를 하던 그 사건에서 손을 뗐어요. 말씀해 주세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난 자네가 정말로 유령 따위와 약속을 했다고는 믿지 않네. 그것은 하나의 비유이고 실은 법의 보편 원리 또는 양심 같은 것에 대한 스스로의 약속이겠지. 그건 아무래도 좋습니다. 어쨌든 빙장 어른께서도 그 사건에 석연치 못한 점이 있음을 느끼시지 못하셨습니까? 나도 그 윤서방의 죽음을 자살이라고 단정하는 데는 주저했었어. 그러나 그보다 더 믿기 어려운 건 당시 풍문에서 말하는 바 황부자라는 사람의 살해 동기였었어. 담당 수사관, 검시관, 물증 등인 그 어떤 것도 그의 살인을 인정하기엔 부족했어. 따라서 나는 별 수 없이 의심이 있을 때는 유리하기라는 법 격언에 따라서 그를 석방했을 뿐이야. 그 어느 과정에서든 황부자의 부정한 어떤 작용이 있었으리나 의심을 가져보지 않으셨습니까? 그 의심도 했지. 모두가 한결같이 황부자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만 애들을 썼다. 그러나 난 오히려 그것이 황부자의 무혐의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네. 내 경험에 의하면 그런 경우 보통은 그랬었으니까. 단순히 그 이유만으로? 나치의 법 또는 스탈린이나 중남미의 법을 봐. 법조문에는 그 어느 것도 별다른 문제가 없어. 아니, 오히려 그 시대에 그 사회에 이상이 지박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 다른 것은 다만 그 적용을 결정하는 어떤 흐름뿐이라는 것이야. 지나친 자기 비하 아닙니까? 그것으로 그 사건에 대한 빙장어른의 결백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이 계통에서의 30년 가까운 내 공직 생활을 모독하지 마라. 그럼 그동안 수천 수백 건 처리하셨을 여러 사건 중에서 유독 이 일만은 10여 년이 지난 오늘까지 어떻게 상세히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개운치 못한 기억으로 그 사건이 남는 것은 혹시 어떤 소홀감이 있었을런지도 모른다는 느낌 때문이었다. 난 지금 승진에 중대한 어떤 자리를 놓고 경합 중이야. 그런데 자네가 이 사건을 번복하여 나의 오판을 세상에 알리면 내 경합자에게는 그야말로 날 공격할 좋은 자료가 된다. 부탁한다. 이만 덮어두게. 설령 그때 내 판단이 틀렸다 해도 흘러간 오류는 이미 되돌릴 수가 없어. 또 어쩌면 그것이 정의일 수도 있고.
아버님께서도 그이가 10여 년 전에 윤씨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겠죠. 알고 있었지. 그이가 그 사건에서 손을 떼기 하루 전 아버님께서 사무실로 그 일 찾아가셨다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 사실이다. 아버님, 그때 그이와 아버님 사이에 어떤 말이 오고 갔나요? 이 얘긴 뭐 부자지간이니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했겠지. 잘 생각이 나질 않는구나. 그때 아버님은 그이에게 윤씨 사건을 덮어달라고 간절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내가 언제 그런 말을... 아버님,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그 사건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서 비록 죄가 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벌을 받지 않게 돼 있다는 걸 잘 아시고 계시잖아요. 아버님의 아드님이에요. 제 남편이고요. 그의 죽음을 알아야겠어요. 아버님, 제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아버님, 말씀해 주세요. 전 꼭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버님, 그에게 말씀하신 거면 저한테 왜 말씀 못하세요? 저도 아버님의 자식입니다. 아버님, 제가 불쌍하지도 않았어요. 나도 이런 때가 오길 얼마나 바랬는지 모른다. 이젠 후련하다. 이젠 죽어도 아니 없어. 모든 걸 다 얘기하마. 그때 황부자 아들에게 윤서 막내 치기 꼬리를 훔쳐준 것은 예비였어. 그 대가로 뭘 받으셨나요? 그때 돈으로 10만 원에 가깝던 빚을 다 한감에 받았다. 논밭도 조금 떼어받고. 아버님 진작부터 알고 계셨군요. 아니야. 처음엔 대막을 모르고 그랬다마는 나중엔 알게 됐지. 그래서 그때부터 함구를 나오지 않지. 이건 정말이다 믿어달라고. 믿어요, 아버님. 내가 주인 놈이야. 벼락을 맞아야 할 놈이야. 마련이도 결국은 내가 죽인 셈이야.
여보, 여보, 드디어 돌아오셨군요. 이게 얼마 만이죠? 6개월 이틀 만에 지방 근무를 끝내고 돌아오신 거예요. 축하해요. 서울 근무를 하시게 돼서요. 전 당신이 돌아오셔서 이처럼 기쁜데 당신은 기쁘지 않으신가 봐요. 당신 어디 편찮으세요? 안색이 아주 좋지 않아요. 객지 생활이 얼마나 고달픈지 아셨죠? 이젠 집에 돌아오셨으니까 좋아지실 거예요. 좋아졌으면 좋겠어. 당신 건강이 정말 나빠지신 거 아니에요? 병원에 가서 종합진단을 받아봐야겠어요. 나 2, 3일 여행이나 하고 올까 봐. 여행이요? 그래요. 저하고 같이 떠나요. 아니, 나 혼자 다녀오고 싶어. 스님이 된 내 친구 있지, 운정 스님이라고. 그 친구가 있는 산사에 가서 조용히 쉬고 싶어서 그래. 죽음이란 그렇게 슬픈 것만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늘 우리 주위에 있는 것이고 또 언젠가는 필히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니까요. 문제는 다만 그 죽음을 우리는 너무나 무서워하고 피하려고만 하는 데 있는 겁니다. 사랑의 확인을 위해 죽은 남편의 의식을 쫓는 부인이야말로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은 마누니와는 걸맞는 배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무슨 말씀이신지요? 농담입니다. 돌중에 헛소리죠. 하여간 여러 사람을 만나서 그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의혹은 완전히 풀리지 않는군요. 꿈속에서의 죽은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 돌아가셨다거나 더더욱이 아버님이나 장인의 저지른 불의에 대한 윤리적인 가책이나 비호로 돌아가셨다고는 전 생각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눈과 저는 학생 시절부터 인생을 서로 갑론을박하고 어울려 다니며 못된 짓도 많이 한 막역한 친구였습니다. 서로의 사고와 감정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이라 할 수 있죠. 지난 사건은 그의 죽음의 불씨는 되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요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이라뇨? 네, 그건 선과 악의 싸움이라 해도 좋고 이성과 감성의 싸움이라 해도 좋고 진화와 소가의 싸움이라고 해도 좋겠죠. 흔한 얘기죠. 관념의 갈등 말입니다. 그의 망령과의 약속이란 결국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마누니는 죽기 직전에 제게 고통을 호소해 왔습니다. 자기는 방문자로부터 꾸준히 괴로움을 받고 있다고요. 방문자라뇨? 마누니 자신이 붙인 이름 말입니다. 그건 그의 이성이랄까, 진정한 양심이랄까, 진화의 소리라고 할까, 뭐 그런 것의 대명사일 겁니다.
오랜만일세. 또 왔네. 나가란 말이야. 난 네 얘기를 듣지 않겠어. 들어야 돼. 15년 전에 죽은 윤서방과 약속했을 때 그거는 나와 약속한 거야. 그때부터 그 운명은 지워져 있는 거니까. 그런 운명쯤 내 던질 거야. 네가 살아있는 한 그 약속도 살아있어. 왜 이렇게 날 괴롭히지? 괴롭히는 게 아니야. 약속만 지키면 되는 것을 그걸 안 하고 공연히 자신이 괴로워하는 것뿐이지. 공소시효는 이제 한 달 정도 남아있어. 넌 진실을 밝혀야 돼. 싫어. 하고 싶지 않아. 왜? 두려운가? 아버지와 장인의 파멸이 두려운 거지. 천만에 그거는 아니야. 그냥 하고 싶지 않을 뿐이야. 그래, 맞아. 그보다도 너의 생활, 너의 위치, 너의 행복, 너의 욕망, 이런 것들을 잃고 싶지 않은 거지. 뻔하지. 넌 비겁한 자야. 듣기 싫어. 비겁해도 할 수 없어. 그건 쉬운 일이 아니야. 절대로. 왜? 너도 인간이기 때문에?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적이라느니 인간이기 때문이라니 따위의 말은 비겁자들이 즐겨 쓰는 상투어지. 편리한 말이야. 왜 인간은 힘이 없나? 인간은 그렇게 나약하거나 모자라야만 되는 건가? 속되고 나빠야만 되는 건가? 인간은 실은 그렇지 않은 거야. 인간은 강해질 수 있고 충분할 수 있고 성스럽고 최선일 수 있는 거야. 다만 인간이 노력하지 않을 뿐이지. 큰 소리 치지 마라. 인간의 마음속에는 너 같은 작자를 싫어하는 엄연한 본능이 있어. 좋아, 그거는 인정하지. 욕망이라는 것이 있지. 그러나 양심 없는 욕망이란 사악한 거야. 그것을 뛰어넘어야 돼. 아니, 없애려고 노력을 해야지. 너무 우쭐 내지 마라. 나에게도 양심은 있다고. 그 알량한 양심, 너에게 편리한 양심,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양심, 그건 양심이 아니야. 코골이여 귀걸이지. 너 혼자서만 그렇게 잘난 체하고 떠들지 말라 이거야. 내긴 더 이상 핑계대지 말고 약속을 지켜. 싫어. 약속을 지켜 비겁죠. 내 맘이야, 내 맘. 약속을 지켜 배만져. 상관 마라. 약속을 지켜 나잘 앉아. 화가 나셨군. 하지만 그것에 맞아봤자 난 아프지 않아. 너만 아플 뿐이지. 그래, 좋아. 오늘은 물러가지. 약속을 잊지 말게. 공소시효가 끝나는 하루 전날 마누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초췌한 모습에 실성한 듯 흥분해 있었습니다. 자기는 이제 가망이 없다는 둥, 약해진다는 둥, 무섭다는 둥, 기권하면 그만이라는 둥, 횡설수설을 늘어놓다군요. 깊은 슬픔에 빠졌다가는 쿡쿡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고요. 어이, 고집장이 아직 안 자고 있었나? 하긴 잠이 올 턱이 없지. 오늘은 꽤나 유순해졌군. 그거는 아주 좋은 현상이야. 내 말을 들을 가능성이 커진 거니까. 자, 어때? 진실을 온 세상에 발표하게. 그럼 자네의 괴로움도 그 순간 없어지게 돼. 타인의 비리와 부정을 파헤쳐 벌을 주는 것이 검사인 자네의 직분이 아닌가.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데 그건 자네가 더 잘 알고 있지 않나. 법을 운영하는 그러한 자네의 양심은 어디로 간 건가. 진실을 세상에 알릴 경우 자네 아버님과 장인 어른의 아픔은 크겠지. 아니, 자네의 아픔이 더 클 거야. 그보다 부모를 법 앞에 취지한 훌륭한 사법관으로서의 자네의 명성이 온 세상을 흥분케 할 때는 자네 가슴은 찢어지게 아프겠지. 참기 어려운 일인 줄은 나도 잘 알아.
하지만 이기고 넘어가야 돼. 진실을 밝히는 데는 늘 고충과 용기가 따르기 마련이거든. 용기를 내게. 내가 그동안 자네를 너무 윽박지른 것 같아. 그 점은 내 미안하네. 하지만 자네가 마음만 먹으면 시간은 아직 충분해. 자, 그럼 난 자네만 믿고 이만 돌아가네. 약속을 지키게. 만일 자네가 그때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공소시효를 넘길 경우에는 자네는 마지막이야. 자네는 하나밖에 없는 자네 목숨을 내놓아야 돼. 명심하기 바라네. 명색의 아내인 제가 그의 그런 정신적인 고통을 왜 모르고 지냈는지 몰라요. 그건 부인의 잘못이 아닐 겁니다. 마누니에게 있어요. 아니, 제게 있다는 것이 옳겠군요. 전 설마 그렇게까지 될 줄. 이것이 마눈이 제게 보낸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가 죽은 후에 받았죠. 불자의 몸으로 속세의 연연 기시려 안 보이려 했는데 제 잘못인 것 같습니다. 보시죠. 온정, 공소시효를 하루 앞두고 방금 방문자가 다녀갔네. 하지만 난 결심했어. 내 의지대로 결정하고 처신하기로 말이야. 공소시효가 지난 내일 밤쯤 방문자와 나와의 만남은 아마 이렇게 진행될 거야. 마침내 넌 약속을 어겼어. 비겁자, 배신자. 이제 남은 일은 약속대로 네 목숨을 내놓는 일뿐이다. 이건 어쩔 수 없는 너의 운명이야. 약속을 지키게. 어서 책상 속에 있는 수면제를 끄래. 그리고 미련 없이 단숨에 먹어버려. 안 돼. 어서. 안 돼. 어서. 안 돼. 왜 안 돼, 이 비겁자야? 그럼 지금이라도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단 말인가? 그런 것도 아니고 죽지도 않겠단 말인가? 좋아. 하긴 자네가 나를 죽일 수도 있어. 그건 진실을 밝히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면 되는 거야. 쉬운 일이지. 그 결정을 지금 네가 해버리면 그만이니까. 그거는 안 돼. 그렇겠지. 자, 그럼 어서 책상 서랍에서 수면제를 꺼내게. 네 죽음만이 너의 마지막 구원의 길이야. 자, 어서 실행을 하게.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야. 해버리고 나면 후련하지. 새로운 기쁨이 올 거야. 어서. 그렇지. 약속을 지켜야지. 자, 어서 병마개를 열게. 난 자네가 약속을 지킬 줄 알았어. 역시 자네는 배신자가 아니야. 자, 어서 먹어. 잠깐. 한마디 분명히 해둘 것이 있네. 뭔가? 내 죽음은 어디까지나 내 의지로 택했다는 걸 알아주게. 알았어. 역시 넌 비겁자가 아니야.
쉬운 일이 아니었어. 물론이지. 그건 네가 사는 길이니까. 좀 더 먹어야 되겠지? 차츰 기쁨이 오는 것 같아. 이거는 널 죽이지 않았기 때문일 거야. 그렇지? 그럼 고맙네. 병을 마저 피워버려야겠군. 너무 많지 않나? 배부르겠군. 아니야, 괜찮아. 약속을 지켜줘서 고맙네. 뭐? 정말 고마워. 근데 한 가지 가슴 아픈 게 있어. 뭔가? 내 아내 말이야. 사랑했는데 미안하게 됐어. 하지만 저 세상에 가면 또 만나겠지. 그럼 또 만나면은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할 거야. 그리고 내 사랑은 처음부터 변하지 않았나라고 외칠 거야. 그리고 또 청혼을 해야지. 들어줄까? 물론이지. 졸리군. 그만 푹 자게. 자고 나면은 새 세상에 가 있을 거야. 그것이 보고 싶군. 어서 자야겠어. 자, 가보게. 여보. 하지만 내 죽음은 당신에 대한 사랑에 비교하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몰라. 당신을 사랑하고 저 세상에서 다시 만날 것을 내 약속하지. 잘 있어. 당신의 한마음. 이제 됐어요. 남관세음 공사. 가시겠습니까? 네, 제가 공연히 찾아와서 폐가 많았습니다. 천만에요. 폐는 무슨? 저 그럼 안녕히 계세요. 나오시지 마세요. 네, 걱정 마세요. 가시죠. 저 스님은 어제 제 남편의 죽음을 자신과의 싸움에서 패한 거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랬죠. 전 그렇게만은 생각지 않아요. 그앤
패자이면서도 승자라고 생각해요. 아이,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제 남편의 죽음을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죽은 측면으로 분석을 해본다면 정의를 저버린 비굴한 죽음이요, 그리고 또 사회적 패배의식에 가치없는 죽음이요,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정신질환자의 무의미한 죽음이라고 사람들은 말하겠죠. 그렇다면 그것은 틀림없는 패자죠. 하지만 반면으로 인간에게서 가장 소중한 생명과 달콤한 욕망을 조그만 양심의 약속과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의지와 용기는 곧 진정하고도 거대한 양심의 승리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그는 틀림없는 승자죠. 그리고 보니 그도 틀림없이 그렇군요. 다시 말해서 우매와 과오는 있었지만 한 점 의의와 가치도 있었던 죽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대단하십니다. 패자인 동시에 승자라. 내 일찍이 패자와 승자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패승자라는 말은 못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보니 이건 1등과 꼴찌가 한 사람이라는 궤변이 아닙니까? 혼자 뛰는 경주라면 당연히 그렇게 되니까 궤변은 아니잖아요. 정말 못당하겠군요. 하지만 궤변이든 아니든 그건 저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의 죽음의 옳고 그름은 저에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그의 저에 대한 사랑을 확인했기 때문이죠. 전 그것으로 행복하고 충분해요. 그만 가보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저 어젯밤 꿈속에서 그이하고 약속했어요. 이 다음에 저 세상에 가서도 다시 결혼하자고요. 남 관세음보살.